스마트폰 끄기의 기술. 스마트폰 시대의 삶과 습관, 디지털 시대의 균형 찾기.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삶에서 단순한 도구를 넘어 필수적인 동반자로 자리 잡았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밤늦게까지 화면을 응시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출퇴근길, 업무 중 짧은 휴식 시간, 식사 시간, 심지어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은 우리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 작은 기기는 단순히 생활의 일부를 넘어서 우리의 사고와 행동 패턴을 형성하며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은 분명 문제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이 기기를 떠나보내야 할까? 그것은 정답이 아닐 것이다.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없던 시대를 추억하며 지금보다는 모든 게 단순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나는 과거에 머물고 싶지 않다. 오히려 당시에도 라디오 수리하는 법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기술은 시대를 반영하며 발전해왔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그것들은 게으름과 타락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술들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세상을 이해하는 주요 도구로 자리 잡았다. 스마트폰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단순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균형 잡힌 사용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현명한 길이다. 습관으로 자리 잡은 스마트폰 사용. 스마트폰의 중독성을 논할 때 우리는 기계 자체보다 우리의 습관에 주목해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무의식적인 반복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습관으로 자리 잡으며 우리의 두뇌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게임 앱의 사용을 약물남용과 마약용품에 비견할 수는 없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마다 뇌에서 생성된다고 알려진 일정량의 도파민조차도 중독성 약물이 우리의 신경전달 물질에 미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는다. 스마트폰 사용은 양보다 질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학습 앱이나 생산성 도구는 우리의 지식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무작위적인 소셜미디어 탐색은 시간 낭비와 정신적 피로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두뇌는 새로운 습관을 익히게 되었다. 유리 화면을 손가락으로 탭하고 더블 탭하고 길게 눌러서 조작하는 버릇 말이다. 이 기술이 낯선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도전 과제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들이 자동 조종 시스템에 저장되는 순간 기술의 사용은 직관적이고 외견상 쉬운 일이 되어버린다. 스마트폰 사용 습관은 단순한 동작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우리 삶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반대로 낭비적인 패턴을 강화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습관을 인지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다. 디지털 디톡스는 해법이 아니다.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디지털 디톡스가 제한되곤 한다. 이는 스마트폰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스마트폰 기기와의 극적인 단절을 시도하는 이유는 우리 대부분이 변화란 큰 것에서 시작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단절이 아닌 지속 가능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점진적인 변화는 장기적인 습관 형성에 더 유리하며 이는 우리의 디지털 사용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스마트폰을 도구로 활용하기. 스마트폰을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기계로 간주하기보다는 이를 삶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중요한 메시지 외의 알림은 차단하고 유해한 콘텐츠를 걸러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그 시작이다. 유용한 실천 방안은 스마트폰을 주의를 분산시키는 방해 요소가 아닌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진을 딱 한 장만 찍은 다음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과제는 후일로 미뤄두는 방법도 포함된다. 스마트폰 사용을 생산적으로 전환하는 또 다른 방법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이다. 유해한 콘텐츠를 줄이고 유익한 콘텐츠를 늘리도록 환경을 조정하면 스마트폰은 우리의 생산성과 학습을 지원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집중력과 숙면의 회복. 스마트폰 사용은 종종 우리의 집중력과 수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집중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작업 환경을 재구성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는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중력을 발휘하려면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운동선수들은 근육을 활성화하고 정신적으로 몰입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일련의 워밍업 동작들을 거친다. 마찬가지로 숙면을 방해하는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 대신 차분한 음악이나 ASMR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뇌를 진정시키고 더 나은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스마트폰과 삶의 질. 스마트폰 사용 습관은 우리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단순히 제한하거나 통제하려는 접근은 성공하기 어렵다. 대신 스마트폰을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우리의 삶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스마트폰도 어떤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값은 달라진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이다. 새로운 디지털 조화를 향해.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스마트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 문화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을 둘러싼 부정적인 담론에서 벗어나 이를 우리의 도구로 활용하는 지혜를 배울 때 비로소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핵심 메시지. 스마트폰은 단순한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과 사용 방식에 따라 도구가 될 수 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집중력과 정신 건강을 되찾는 열쇠가 된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과 단절이 아닌 주체적인 사용 방식을 익히는 것이다. 추천. 스마트폰 사용이 고민인 현대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제시한다. 습관의 힘으로 스마트폰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을 안내한다. 디지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실용적인 가이드가 될 것이다.